새벽 5시. 골목길은 아직 어둡습니다. 가로등 하나가 희미하게 골목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 불빛 아래로 김순자 씨의 집 부엌에서만 환한 빛이 새어나옵니다. 1982년 겨울, 서울 변두리의 작은 연립주택, 단칸방 하나에 부엌 하나가 전부인 이 집에서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휘익 쉬익, 가스레인지에 올린 무쇠 냄비에서 김이 오릅니다. 쌀을 씻고 물을 맞추고 불을 켜는 손길. 김순자 씨의 손은 이미 익숙합니다. 20해 넘게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해왔으니까요. 그녀는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 앞에 섭니다. 47의 나이에도 허리는 꼿꼿합니다. 다만 손등의 주름과 거친 살결이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 청취자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영하 8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요. 순자 씨는 라디오 볼륨을 조금 낮춥니다. 남편과 아들이 깰까 봐서입니다. 그리고 도마 위에 물을 올려놓습니다. 드드득, 드드득. 칼질 소리가 부엌에 울립니다. 무채를 썰고 시금치를 데치고 멸치를 볶습니다. 냉장고에는 별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손끝에서 반찬이 만들어집니다. 냄비 뚜껑을 열자 하얀 김이 확 피어오릅니다. 밥이 다 되었습니다. 순자 씨는 잠시 그 김을 바라봅니다. 따뜻한 김. 매일 아침 피어올리는 이 하얀 김 속에 그녀의 하루가 담겨 있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안방에서 남편 박철수 씨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는 공장 노동자입니다. 새벽 6시 반이면 집을 나서야 합니다. 순자 씨는 대답 대신 밥상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갑니다. 진지 드세요. 고맙습니다. 짧은 대화. 그것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20년의 세월이 담겨 있습니다. 철수 씨는 밥상 앞에 앉아 숟가락을 듭니다. 순자 씨는 다시 부엌으로 돌아갑니다. 이번엔 도시락을 쌀 차례입니다. 알루미늄 도시락통 2개. 하나는 남편 거, 하나는 아들 거. 순자 씨는 밥을 먼저 담습니다. 따끈한 밥을 꾹꾹 눌러 담고 그 위에 반찬을 얹습니다. 무나물, 시금치, 멸치볶음, 김.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성이 가득합니다. 반찬 하나하나를 올릴 때마다 그녀의 손길은 조심스럽습니다. 준호 일어나거라. 작은 방 문을 두드립니다. 아들 박준호는 중학교 1학년입니다. 12살. 사춘기가 막 시작된 나이. 요즘 들어 말수가 줄었습니다.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친구들과는 잘 지내는지, 순자 씨는 잘 모릅니다. 아들은 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알았어요. 이불 속에서 들리는 목소리. 순자 씨는 방문을 닫고 다시 부엌으로 돌아갑니다. 도시락 뚜껑을 닫고 헝겊 보자기로 감쌉니다. 남편 것은 파란 보자기, 아들 것은 노란 보자기. 색을 다르게 해두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철수 씨가 밥을 다 먹고 나옵니다. 잘 먹었습니다. 조심히 다녀오세요. 순자 씨는 남편의 외투를 들고 나가 어깨에 걸쳐줍니다. 그리고 도시락을 손에 쥐어줍니다. 철수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현관문을 나섭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남편의 발소리가 점점 멀어집니다. 순자 씨는 잠시 멍하니 현관 앞에 섭니다. 매일 아침 되풀이되는 풍경입니다. 20해가 넘도록 변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보내고 아들을 학교에 보내고 그리고 혼자 남는 시간. 그때부터 그녀의 진짜 하루가 시작됩니다. 엄마 전화 가요. 준호가 가방을 메고 나옵니다. 교복 깃이 삐뚤어져 있습니다. 순자 씨는 다가가 깃을 바로잡아 줍니다. 준호는 살짝 몸을 뺍니다. 요즘 들어 엄마 손길을 피합니다. 순자 씨는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그저 도시락을 가방에 넣어줍니다. 점심 꼭 먹어라. 네. 준호는 현관문을 박차고 나갑니다.
계단을 뛰어 내려가는 소리, 골목 어귀로 사라지는 뒷모습. 순자 씨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봅니다. 그리고 천천히 문을 닫습니다. 부엌으로 돌아옵니다. 설거지를 해야 합니다.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트로트가 흘러나옵니다. 사랑은 눈물의 씨앗, 이별은 눈물의 열매. 순자 씨는 수세미를 들고 그릇을 닦습니다. 미지근한 물에 손을 담그고 하나하나 거품을 냅니다. 그릇이 깨끗해집니다. 물기를 털고 선반에 올려놓습니다. 설거지가 끝나면 빨래를 해야 합니다. 빨래가 끝나면 청소를 해야 합니다. 청소가 끝나면 저녁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루가 그렇게 흘러갑니다. 순자 씨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골목길이 밝아집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집을 나섭니다. 세상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 풍경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행복하세요? 순자 씨는 답하지 못할 것입니다. 행복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저 해야 할 일이 있고, 지켜야 할 사람이 있고, 그래서 오늘도 새벽에 일어났을 뿐입니다. 그것이 그녀의 삶이었습니다. 그것이 그 시절 수많은 어머니들의 삶이었습니다. 그 시절엔 불빛 하나에도 사랑이 있었죠. 저녁 6시가 되면 철수 씨와 준호가 돌아올 것입니다. 그들은 빈 도시락통을 내밀 것입니다. 순자 씨는 그 도시락통을 받아 설거지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다시 새벽 5시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가 이어집니다. 그렇게 사랑이 이어집니다. 도시락 하나에 그녀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교실의 점심시간, 부끄러움 속의 정성. 점심시간이 되자 교실은 금세 시끌벅적해졌습니다. 책상 위로 하나둘 도시락이 펼쳐졌습니다. 민수의 도시락에는 돈가스가 반짝였고 지혜의 것에는 새빨간 소시지가 꽂혀 있었습니다. 수연이는 김밥을 싸왔고 태양이는 햄버거 도시락을 자랑했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가방에서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은색 스테인레스 통이었습니다. 뚜껑을 여는 순간 하얀 밥 위로 멸치볶음 몇 마리가 보였습니다. 그 옆에 김치 조금, 그리고 달걀말이 하나. 우와, 준호 너 또 그거야? 옆자리 민수가 고개를 빼꼼 들이밀었습니다. 멸치, 그거 우리 할머니 반찬인데. 몇몇 아이들이 킥킥거렸습니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도시락 뚜껑을 살짝 반쯤만 닫았습니다. 치아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덜 아플 것 같았습니다. 야, 그래도 맛있으면 되는 거지? 수연이가 한마디 거들었지만 준호의 귀엔 들리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한 숟갈 뜨는 순간 코끝으로 멸치 냄새가 스쳤습니다. 엄마가 아침 일찍 일어나 볶았을 그 멸치. 기름기 없이 바삭한 짭조름한 맛. 입안에서 밥알이 부서졌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부끄러웠는데 동시에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엄마의 손때가 묻은 것 같은 그 온기.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창밖에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도시락 위로 빛이 번졌습니다. 하얀 밥에서 김이 희미하게 피어올랐습니다. 그 김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하늘로 흘러갔습니다. 준호는 그 순간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교실의 소란도, 친구들의 웃음소리도 멀어졌습니다. 오직 눈앞의 도시락과 그 위로 흐르는 햇빛과 사라져가는 김만이 존재했습니다. 준호야, 너 왜 그래? 민수의 목소리에 준호는 화들짝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준호는 다시 밥을 떴습니다. 이번에는 달걀말이를 집었습니다. 노란 속이 살짝 흘러나왔습니다. 엄마는 달걀말이를 늘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완전히 익히지 않고 속을 촉촉하게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고소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짭조름하면서도 부드러웠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씹었습니다. 야, 준호 너 오늘 왜 이렇게 천천히 먹어? 태양이가 물었습니다.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자신도 잘 몰랐습니다. 왜 오늘따라 밥맛이 이렇게 다르게 느껴지는지, 왜 이 단출한 반찬들이 이렇게 소중하게 여겨지는지.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도시락을 싼 사람의 마음이 오늘따라 유난히 무겁게 느껴진다는 것.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 준호는 도시락을 거의 다 비웠습니다. 밥알 몇 개만 남았습니다. 준호는 그것마저 깨끗이 긁어 먹었습니다. 엄마가 늘 하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밥 한 톨도 소중한 거야. 농부 아저씨가 88번 손이 간다잖아. 그때는 잔소리로만 들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밥 한 톨, 멸치 한 마리, 달걀말이 한 조각. 그 모든 것에 누군가의 정성이 담겨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준호는 도시락 뚜껑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에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엄마한테 뭐라고 말하지? 맛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아야 할까요? 준호는 평소처럼 잘 먹었어. 한마디만 하고 도시락을 내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뭔가 더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너무 쑥스러운데. 준호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5교시가 시작됐습니다. 선생님이 들어오셨고 교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아까 도시락에서 피어오른 김처럼 하늘 높이, 아득히 멀리. 준호는 공책에 연필을 굴렸습니다. 수학 문제가 적혀 있었지만 풀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도시락 생각뿐이었습니다. 엄마는 매일 저걸 싸주시는데. 준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일찍 일어나는지, 얼마나 바쁜 아침에도 도시락을 챙기는지, 화려하지 않아도, 맛있지 않아도 늘 따뜻한 밥을 싸주는지, 그 무게가 처음으로 느껴졌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준호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꼭 말해야지 고맙다고. 하지만 막상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용기가 사라졌습니다. 엄마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등이 보였습니다. 조금 구부정한, 피곤해 보이는 그 등. 다녀왔어? 응. 준호는 도시락을 꺼내 식탁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메고 방으로 들어가려다가 멈춰 섰습니다. 엄마. 응?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준호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방문을 닫고 침대에 드러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흰 천장이 텅 비어 보였습니다. 왜 말을 못했을까? 준호는 이불을 뒤집었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말하지 못한 것들이 쌓여갔습니다. 고마움도, 미안함도, 부끄러움도. 도시의 현재 잊혀진 정성의 시대. 40대가 된 준호는 매일 같은 시간에 눈을 뜹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에 이미 몸이 깨어나 있습니다. 세수를 하고 정장을 입고 현관문을 나섭니다. 아침을 준비할 시간 같은 건 없습니다. 편의점에 들러 삼각김밥 하나와 컵커피를 집어듭니다. 지하철 안에서 서서 먹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모두 똑같이 무언가를 입에 넣고 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면 하루가 시작됩니다. 회의, 보고서, 이메일, 또 회의. 점심시간이 되면 구내 식당에 줄을 섭니다. 15분 안에 식사를 마치고 자리로 돌아옵니다. 오후에는 인스턴트 커피를 몇 잔이나 마십니다. 맛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잠을 쫓는 것만이 목적입니다. 퇴근 후엔 편의점 도시락을 삽니다.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습니다. TV를 켜지만 무슨 내용인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갑니다. 내일도 똑같을 것입니다.
이것이 준호의 일상입니다. 효율적이고 빠르고 합리적입니다. 누가 봐도 문제없는 삶입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가끔 숨이 막힐 것 같습니다. 주말이 왔습니다. 준호는 밀린 빨래를 하고 집을 정리합니다. 베란다 수납장을 열었을 때 먼지 쌓인 상자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사를 몇 번 다녔는데도 버리지 못한 것들이 담긴 상자입니다. 상자를 꺼내 뚜껑을 엽니다. 오래된 책, 낡은 앨범, 학창 시절 노트. 그 아래 낡은 알루미늄 도시락통이 하나 있습니다. 준호는 손을 멈춥니다. 그 도시락통을 천천히 꺼냅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집니다. 뚜껑에는 작은 흠집들이 가득합니다. 세월의 흔적입니다. 준호는 도시락을 두 손으로 감쌉니다. 기억이 밀려옵니다. 새벽의 부엌, 작은 가스레인지 불빛, 어머니의 뒷모습, 김이 모락모락 오르던 밥, 계란말이를 만들던 소리,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돌아옵니다. 준호는 도시락을 가슴에 안습니다. 이상하게도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시간은 많은 것을 바꿨지만 이 도시락만은 그대로였습니다. 다음 날 출근길, 준호는 또다시 편의점 앞에 섭니다. 습관적으로 문을 밀려다 멈춥니다. 진열대 너머로 보이는 삼각김밥, 도시락, 컵라면, 모두 투명한 플라스틱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준호는 그냥 발길을 돌립니다. 회사에서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동료가 말을 겁니다. 준호 씨 점심 같이 가요. 야, 저는 밖에서 먹고 올게요. 네. 구내식당 안 가요? 빠른데. 준호는 대답 대신 미소만 짓습니다. 회사 근처 골목을 걷습니다. 작은 한식당들이 즐비합니다. 준호는 한참을 헤매다 한 식당 앞에 섭니다. 손맛 정성 밥상이라는 낡은 간판이 걸려 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할머니 한 분이 보입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무언가를 썰고 있습니다. 준호는 문을 밉니다. 어서 오세요. 할머니가 고개를 듭니다. 주름진 얼굴에 온화한 미소가 번집니다. 뭐 드릴까요? 제육볶음 정식이요. 네. 조금만 기다리세요. 할머니는 부엌으로 들어갑니다. 달그락거리는 소리, 지글거리는 소리, 불 조절하는 소리. 준호는 그 소리들을 가만히 듣습니다. 오래전에 들었던 것 같은 소리입니다. 15분쯤 지났을까요? 밥상이 나옵니다. 제육볶음, 된장찌개, 나물 반찬 서너 가지, 김치와 깍두기까지. 준호는 숟가락을 듭니다. 첫 입을 떠 넣습니다. 맛이 다릅니다. 편의점 음식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간이 딱 맞습니다. 고기는 부드럽고 밥은 윤기가 흐릅니다. 준호는 천천히 씹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닫습니다. 이것이 정성이라는 것을.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준호는 생각합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음식을 음식으로 먹지 않게 된 것이, 그저 배를 채우는 연료로만 여기게 된 것이, 빠르고 효율적인 게 최선이라고 믿게 된 것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준호는 자신의 얼굴을 봅니다. 거울에 비친 얼굴은 피곤해 보입니다. 눈 밑에 그늘이 져 있습니다. 입꼬리는 내려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준호는 혼잣말을 합니다. 퇴근 후 준호는 집에 돌아와 냉장고를 엽니다. 편의점 도시락 2개, 유통기한 지난 우유, 김치 한 통. 그게 전부입니다. 준호는 냉장고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베란다에서 가져온 그 낡은 도시락통을 꺼냅니다. 식탁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봅니다. 어머니는 지금 어디서 무얼 하고 계실까요? 연락한 지 얼마나 됐을까요? 준호는 핸드폰을 꺼냅니다. 통화 기록을 확인합니다. 마지막 통화는 석 달 전입니다. 그것도 명절 인사였습니다. 준호는 전화를 걸려다 멈춥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갑자기 전화하면 어머니가 놀라지 않을까요? 혹시 어디 아프냐고 물으시진 않을까요? 결국 전화를 걸지 못합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습니다. 도시락통만 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일찍 일어납니다. 평소보다 1시간 일찍입니다. 부엌에 섭니다. 가스레인지 앞에 섭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냉장고엔 재료가 없습니다. 요리법도 모릅니다. 칼을 잡아본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준호는 멍하니 서 있습니다. 정성을 되찾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데 길을 잃었습니다. 어머니와 다시 연결되고 싶은데 끊어진 실을 어떻게 이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준호는 도시락통을 다시 손에 듭니다. 차갑고 낡고 그러나 여전히 단단한 금속입니다. 이 도시락이 답을 알고 있을까요? 준호는 그렇게 서 있습니다. 무언가를 결심하려는 사람처럼, 그러나 아직 결심하지 못한 사람처럼. 창밖으로 해가 뜹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준호는 도시락통을 식탁 한가운데 놓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준비를 합니다. 출근 준비가 아닙니다. 다른 무언가를 위한 준비입니다.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준호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알아야 한다는 것만은 압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 무언가 바꿔야 한다는 것. 도시락통 속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엔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잊혀진 정성, 끊어진 관계, 상실한 온기, 그리고 아직 늦지 않았다는 희망. 준호는 도시락통 뚜껑을 천천히 엽니다. 비어있는 그 공간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채워야겠다. 무엇으로든 다시 채워야겠다고. 그렇게 3장은 끝납니다. 절망 속에서 그러나 희망의 씨앗이 싹 트는 순간에 고향으로의 귀향, 다시 찾은 온기. 준호는 기차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도시가 멀어지고 논밭이 펼쳐졌습니다. 낡은 도시락통이 무릎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손으로 그것을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아니었습니다. 손길이 닿을수록 따뜻해졌습니다. 돌아가야겠어.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고향 마을은 그대로였습니다. 낮은 지붕과 좁은 골목, 집 앞 우물터엔 여전히 이끼가 끼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대문 앞에 섰습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숨을 한 번 깊이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부엌에서 익숙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글지글, 김 굽는 소리, 그리고 그 뒤로 낮게 흘러나오는 콧노래. 엄마, 준호가 불렀습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주름진 손에 집게를 든 채였습니다. 왔구나. 짧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는 도시락통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돌려드리려고요. 어머니는 멈칫했습니다. 천천히 집게를 내려놓고 도시락통을 받아들었습니다. 손가락이 그 표면을 더듬었습니다. 흠집 하나하나를 따라가듯. 그거 내가 제일 아끼던 거야.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샀지. 처음엔 반짝반짝 했는데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너무 오래 갖고 있었어요. 아니야. 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돌아와줘서 고마워. 그날 밤, 둘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낮은 식탁 위에 흰 쌀밥과 김, 된장찌개가 놓였습니다. 준호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 한 술을 떴습니다. 그리고 입에 넣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왜 그래?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맛있어서요.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예전이랑 똑같지? 네, 똑같아요. 밥을 먹는 동안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 국물 넘기는 소리,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준호는 어머니의 손을 보았습니다. 주름이 깊었습니다.
손톱 밑엔 세월의 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엄마, 응? 제가 너무 늦게 왔죠?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넌 지금 왔잖아. 식사 후 둘은 마루에 앉았습니다. 밤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너 힘들었지?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래도 버텼구나. 어머니의 손이 준호의 손등을 덮었습니다. 거칠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워. 준호는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눈이 흐려져 있었습니다. 저 아직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래도 넌 돌아왔잖아. 어머니가 웃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해. 그날 밤, 준호는 오래된 자기 방에 누웠습니다. 천장에 옛날 별 스티커가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풀벌레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어머니의 발소리. 준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여기가 집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마당에서 고추를 말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도울게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놀란 듯 그를 보았습니다. 너 일찍 일어났네. 네, 오늘부터 매일 일찍 일어날 거예요. 준호는 웃으며 고추를 집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집 주변을 정리했습니다. 쓰러진 담을 고치고 녹슨 대문을 다시 칠했습니다. 어머니는 그의 뒤에서 말했습니다. 너 손재주가 있었구나. 아빠한테 배웠어요.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아빠가 살아 계셨으면 어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준호는 손을 멈추고 돌아보았습니다. 엄마, 아빠는 기뻐하실 거예요. 제가 여기 있는 거.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러겠지. 어느 저녁, 준호는 어머니와 함께 앞마당에 앉았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응? 제가 서울에서 배운 게 하나 있어요. 뭔데? 혼자서는 살 수 없다는 거요. 어머니는 준호를 보았습니다. 그래, 맞아. 사람은 사람 사이에서 살아야 해요. 준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옆이 제일 따뜻해요. 어머니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끄덕이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엄마의 밥을 먹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내가 찾던 것은 멀리 있지 않았다. 바로 여기 이 작은 집 안에 있었다. 다음 날, 준호는 동네를 걸었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옛 친구를 만났습니다. 야, 준호야, 오랜만이다. 둘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너 돌아왔구나. 응. 이제 여기서 살 거야. 친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짜 서울 안 가? 응. 여기가 좋아. 준호가 웃었습니다. 친구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래, 잘했어. 여기도 괜찮아. 준호는 마을 사람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할머니들은 그를 반겼습니다. 준호 아들 많이 컸네. 할머니 안녕하세요. 밥은 먹었어? 네, 엄마가 차려주셨어요. 할머니들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도와드려라. 네, 그러고 있어요. 그날 오후, 준호는 어머니와 함께 밭에 나갔습니다. 상추를 심었습니다. 이렇게 심으면 돼요. 응. 잘했어.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추는 금방 자라. 그럼 곧 먹을 수 있겠네요. 그럼 우리 둘이서 먹자. 준호는 웃었습니다. 네, 해가 저물었습니다. 준호와 어머니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에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준호야, 네? 고마워. 뭐가요? 돌아와 줘서. 준호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제가 더 고마워요. 그날 밤, 준호는 마루에 누워 하늘을 보았습니다. 별이 총총했습니다. 어머니가 옆에 앉았습니다. 별이 많지.
네. 서울에선 이렇게 많이 안 보였어요. 그래. 여기가 좋지.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응? 저 앞으로도 계속 여기 있을게요. 어머니는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그러자.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손끝에서 다시 피어납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손맛,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준호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식탁 위의 밥 냄새는 그 시절과 똑같고 세월은 잠시 멈춘 듯합니다. 준호는 이제 알았습니다. 자신이 찾던 온기가 어디에 있는지. 바로 여기, 이 낡은 집, 어머니의 미소 속에, 그리고 함께 나누는 한 끼 식사 안에 남은 도시락통, 기억의 온도를 잇다. 어머니는 2024년 겨울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병원에서 마지막 순간을 함께 했을 때 그녀는 준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손의 온기가 모든 것을 전했습니다. 고마웠어. 사랑해.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온 날, 부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싱크대 위엔 깨끗이 씻긴 냄비가 놓여 있었고, 가스레인지는 닫혀 있었습니다. 냉장고 문엔 오래된 메모지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준호야, 냉동실에 미역국 있어. 꼭 챙겨 먹어. 준호는 그 메모지를 떼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떠나도 그가 남긴 흔적은 곳곳에 남습니다. 부엌 서랍 속 낡은 국자, 냉장고 안 반찬통, 그리고 찬장 구석에 가지런히 쌓인 도시락통들. 그것들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 살아온 시간이었고 누군가를 사랑한 방식이었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찬장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쓰던 스테인리스 도시락통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1990년대 제품이었지만 여전히 반짝였습니다. 어머니는 늘 이 도시락통을 정성껏 닦아두셨습니다. 준호는 그것을 꺼내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쓸게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부엌에 불을 켰습니다. 밥솥 뚜껑을 열고 밥을 푸고 계란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서툴렀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부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여보, 뭐 해요? 도시락 싸는 거야. 누구 거 도시락 만들고 있어요? 준호는 웃었습니다. 우리 거, 당신 거, 내 거, 그리고 아이들 거. 아내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서툴러도 괜찮아요. 천천히 하면 돼요. 응, 천천히 할게. 정성은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입니다. 누군가를 생각하며 손을 움직이는 시간, 그 시간 속에 사랑이 담깁니다. 어머니는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준호도 그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도시락통에 밥을 담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끝에 닿았습니다. 엄마는 매일 이걸 하셨구나. 그제야 알았습니다. 도시락 하나를 싸는데 얼마나 많은 마음이 들어가는지를. 밥을 담고 반찬을 놓고 뚜껑을 덮는 그 단순한 행위 속에 한 사람의 온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는 도시락통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잘 다녀올게, 엄마. 점심시간, 준호는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동료들이 물었습니다. 와, 도시락 싸오셨어요? 응, 오늘부터. 부인이 싸주셨어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쌌어. 서툴지만. 뚜껑을 열었습니다. 김이 훅 피어올랐습니다.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었습니다. 그때 불현듯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야, 밥 먹었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네. 엄마, 잘 먹고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도 그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형태를 바꾸어
우리의 손을 통해, 마음을 통해 계속 흐릅니다. 도시락 한 통에 담긴 밥알 하나하나가 사실은 사랑의 언어였습니다. 그리고 그 언어는 세대를 넘어 전해집니다. 저녁, 준호는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7살 딸이 물었습니다. 아빠, 오늘 도시락 맛있었어? 응, 아주 맛있었어. 나도 도시락 싸줄 수 있어? 준호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럼 같이 만들자. 내일 아침에 와. 좋아. 다음 날 아침, 준호는 딸과 함께 도시락을 쌌습니다. 자, 밥은 이렇게 담는 거야. 응, 반찬은 골고루 넣고. 알았어. 딸은 진지한 표정으로 도시락을 쌌습니다. 서툴렀지만 그 작은 손엔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준호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정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형태를 바꾸어 세대를 넘어 흐릅니다. 어머니가 준호에게, 준호가 아내에게, 준호가 아이들에게. 그렇게 사랑은 이어집니다. 끊이지 않고 따뜻하게. 화면은 천천히 부엌 창가로 이동합니다. 햇살이 쏟아지는 창가에 깨끗이 씻긴 도시락통이 놓여 있습니다. 스테인리스 표면이 반짝입니다. 라디오에서 오래된 노래가 흐릅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그 노래. 준호는 도시락통을 닦으며 혼잣말을 합니다. 엄마, 저 이제 알 것 같아요. 사랑이 뭔지. 도시락 한 통. 그 안에는 밥과 반찬만 담기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는 다녀오렴이라는 인사가, 잘 먹고 오렴이라는 기도가, 사랑해라는 고백이 담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결코 식지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세대가 바뀌어도 그것은 언제나 따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기억의 온도이기 때문입니다. 도시락통 위로 따뜻한 김이 피어오릅니다. 햇살이 그 김을 비춥니다. 화면은 천천히 페이드아웃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오늘 밥 한 끼를 권합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의 어머니이고 누군가의 아버지이며 누군가의 자식인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도시락 한 통에 담긴 정성. 그것은 작지만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오늘 당신의 소중한 사람에게 밥 한 끼를 건네보시길 바랍니다. 그것만으로도 사랑은 전해집니다.